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무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형이 2, 3, 4 유형으로 나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는 관계, 수치심, 그리고 감정입니다. 가슴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장형처럼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이 굳건한 자아를 지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형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세상을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형은 그렇지 못합니다.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심이라는 근원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미약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감정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이제 어제 감정과 오늘 감정이 사람은 매번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령 누가 봐도 미인인데 스스로는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해서 수차례 성형수술을 감행할 수 있는 유형, 이런 유형이 많은 확률이 바로 가슴형입니다. 따라서 이 자아가 굳건하지 못한 가슴형은 타인과의 상호 침투가 다른 유형보다 유연한 편입니다. 타인과의 동일시도 쉽게 되고요. 자식과 나를 동일시하거나 친구와 나를 동일시할 수 있고 조직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약하다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약한 자아로 인해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타인과의 동일시도 쉽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배우들이나 종교인들 중에 가슴형이 많은 이유입니다. 반면 운의 흐름이 좋지 못해 관계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껴 의기소침해지고 극단적으로는 스스로를 해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슴형은 타인과 이어져 있음,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로부터 감정적 충족을 통해서 본래적인 이 수치심을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가슴형이 무의식적으로 벌이는 행동입니다. 가슴형은 관계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얻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각 유형은 관계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을까요? 2번, 3번, 4번 유형, 각 유형마다 다릅니다. 좀 도식적으로 말하면 2유형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3유형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4유형은 주목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타인, 즉 관계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주목받는 일이 꼭 사랑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악명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각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형은, 이타주의자인 이 유형은 장형의 8유형처럼 그 무의식이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슴 안에 세상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편의상 8유형과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이타주의자로 사랑이라는 장점과 교만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가슴 안에 안아주겠다. 그 사람도 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하니까 외부에 있더라도 내 안에 내가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스스로 다가가는 측면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체나 특히 교회 같은 데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분들이 바로 2번 유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런 일을 함으로써 관계로부터 사랑을 받아 자기 자신의 미약한 존재감 때문에 생기는 수치심을 메꾸려는 거죠. 즉 사랑을 많이 베풀기는 한데 결국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유형은 스스로 자신이 벌이는 이러한 게임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 뿐이다. 그 깊숙한 곳에는 나는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베품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판류형으로 후퇴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올감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한 어머니가 일찍 홀로 돼서 외아들을 애지중지하게 키웁니다. 근데 이제 외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자. 엄마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 이유가 또 독립을 부추기는 사람이 며느리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판류형처럼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처절한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영화가 바로 올감입니다. 또 있습니다. 미절이라는 영화도 있죠. 지극히 정성 들여서 간호를 해주지만 그 간호한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원래대로 이렇게 파괴시켜 놓으려는 그런 영화가 바로 미절입니다. 뭐 또 S 다이어리라고 또 이제 김설아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코미디물도 있습니다. 아주 이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유형은 이제 이렇게 자신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 감사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수고와 감사가 무시당하면 은근히 이제 일상에서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령 교회에서 성공의 경우 아니면 뭐 다른 교단에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오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자신의 노고에 대해서 좀 무심하다. 그러면 이제 은근히 이제 주방에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오신 신부님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원래 이게 풀뿌리 권력인데 또 풀뿌리 여론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 여론이 은근히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유형이 섭섭하다고 표현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무심한 그 목회자를 앞에 두고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평소처럼 이제 친절하고 잘 웃죠. 그렇지만 은근히 뒤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이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과 잘 지내려면 이 유형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잊지 않고 때로 선물도 준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또 정기적으로 나들이도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리고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관계로부터 얻고 싶은 이 사랑에 의해서 다른 유형과 구분되게 됩니다. 다른 가슴형과 구분되게 됩니다. 이제 같은 가슴형이지만 그 양상이 다른 사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형은 창조와 질투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보다 창조적이고 그러나 상대방이 나보다 재능이 있거나 창조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고 질투를 느낍니다. 이들은 이 유형과는 달리 내가 세상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마이너스로 표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시선은 이 유형이 외부로 시선이 꽂히는 것과는 달리 자신의 내부와 자신의 감정에 꽂혀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편입니다. 이들이 이래야만 하는 이유는 이들은 가슴형 중에서도 가장 자아가 약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약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아로 인해 사유형은 공감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배우를 많이 배출하기도 합니다. 대본을 주면 그 대본의 인물에 따라서 그 대본의 인물과 동일시해서 자신을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고정된 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본과 영화에 따라서 각본에 따라서 이제 자기를 갖다가 능수능란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사유형이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영성가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유형 중에서는 토마스 머튼 같은 영성가도 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영성가였죠. 또한 사유형은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약한 자아로 인해서 우울증에 쉽게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마 모든 유형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유형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분노이자 공격입니다. 그냥 외부의 상황을 그냥 장영차로 까짓 거 어때 이렇게 무시 못하고 받아들이고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처럼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사유형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슴형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목을 통해서입니다. 사유형은 타인의 주목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예술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가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떤가요? 예술가들은 몇 날 며칠을 혼자서 작업합니다. 홀로 있는 고독한 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완성한 뒤에 드디어 세상 사람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나를 주목하게 함으로써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예술가입니다.
근데 예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창작행위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술행위는 예술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의 분신이다. 이것은 나의 자식이다. 등등. 그럼 따지고 말하면 그 예술 작품은 바로 예술가 자신인 것입니다. 즉 예술행위는 결국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사유형이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약한 자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항상 자신을 확인해야 하며, 또 확인의 이 산물이 바로 예술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유형이 이 개인주의자로 불리는 이유는 역시 약한 자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타인에게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구분해야 하는 그런 역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위들은 다 무의식 중에 표현되는 것으로 본인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자신도 모르게 눈에 튀는 옷을 입는 사유형의 특징은 결국 남들과 자신을 구별지어야만 하는 약한 자아의 산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겨울이었습니다. 이 겨울에는 원래 이제 대부분 짙은 색의 옷을 입습니다. 바깥도 짙은 색, 안도 짙은 색. 그 짙은 코트를 입고 온 어떤 여자분이 코트를 벗으니까 그 안에 센 노란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구별이 확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가디건을 입었는데 그 안에 연두색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또 역시 구별이 확 됩니다. 사유형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남들과 자신을 구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유형은 결국 이제 가슴형, 즉 관계형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주의자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유형은 이 둘 사이에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관계에 몰입하면 후퇴해서 2번이 돼가지고 4번의 개성과 이제 독특함이 사라지게 되고, 지나치게 또 이제 개인주의적 성향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1번처럼 좀 이제 완고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유형의 숙제입니다. 사유형은 그래서 이제 시크하다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시크는 사유형에 대한 가장 찬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유형은 시크한 게 맞습니다. 또 사유형은 또 이제 그런 이제 시크한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린 듯하면서도 또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음,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유형은 창조와 질투라는 사유형 고유의 특징, 내부로 향하는 무의식, 그리고 관계로부터 받고 싶은 주목에 의해서 다른 가슴형과 구별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유형은 능력이라는 장점과 기만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3유형은 9유형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힘을 외부로도 사용하고 또한 내부로도 사용해서 그 가슴형의 힘이 분산되거나 억압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형이지만 감정의 분산이나 억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정형과는 달리 차갑고 냉철하게 보여서 가슴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미소는 띄고 있지만 감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류형이나 오유형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한번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의 트위터를 보면 사안에 대해 매우 냉철합니다. 그리고 매우 엄중합니다. 그래서 글만 보면 사람들이 논리적인 머리형의 오유형이거나 이제 이성적인 장형의 1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들이 그 자신의 삶과 엄청난 모순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외면적으로는 냉철한 인류형이나 오유형처럼, 객관적인 오유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형이 장형으로서 지니고 있는 일관성, 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오유형이 머리형으로 지니고 있는 객관성의 결여를 우리는 읽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기 모순 때문에 우리는 이 조국이 인류형도 아니고 오유형도 아니라 감정을 누르고 자신을 표현하는 삼류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속이고 세상 사람들도 기만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삼류형이 관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은 인정입니다. 삼류형이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삼류형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과를 내야 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집요함과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신경 써야 하는 감정은 상당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삼류형은 가슴형이지만 본래부터 감정을 누르고 있는 탓에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본질과 이어져 있지 않은 탓에 감정을 누르고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냉혹한 현실의 순간이 오면 자기 본래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감정이 자기 자신의 근원적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악당이 총을 들고 주인공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내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 아주 냉정하고 냉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그 악당이 총을 떨어뜨리고 주인공이 그 총을 잡아서 삼류형인 악당을 겨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이 총을 잡은 주인공에게 감정적 호소를 합니다. 이봐, 나를 좀 살려줄 수 없겠나? 내가 살려주면 모든 것을 해주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혀 이전 모습과는 다른 감정적 호소에 몰입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배가 뒤집혀서 주인공이 총을 놓치고 그 삼류형 악당이 총을 갖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철하게 너는 이제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이제 감정을 억누릅니다. 이런 유형들이 이제 삼류형입니다.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른 원래의 자신의 감정과 이어진 자신대로 살고자 합니다. 삼유형이 진실된 삼유형을 찾아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각 개별 유형을 얘기할 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삼유형은 이유형이나 사유형보다는 좀 그 내면이 좀 덜 복잡해서 사람들이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를 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라고 말할 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삼유형의 독백입니다. 황석 박사님 유전공학자로 이름을 날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 인원보다는 홍보 인원이 더 많아지고요. 이분은 수수한 연구자의 모습에서 정말 세련된 카메라바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상과 외모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초창기와 나중을 대조해 보면 분명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분도 헷갈리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박사인가? 셀럽인가? 연예인인가? 약한 자아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기고 그걸 이제 관계로부터 메꾸고자 합니다. 찬사와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은 15일을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또 다른 사건을 만들고 또 주목을 받고 계속 이렇게 그 사이클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여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돼서 이제 대중으로부터 잊혀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본질을 상실하고 이미지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됨으로써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유형입니다. 삼유형 역시 능력과 기만이라는 고유의 특성, 감정을 억압하는 무의식, 관계로부터 얻고 싶은 인정으로 인해서 다른 가슴형과 구분이 됩니다. 이제 가슴형을 마치고 다음 회에서는 머리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